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페브리페롯 인터페로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페브리페롯 그 레조네이터 캐비티, 페브리페롯 캐비티, FP, FP 레조네이터 이런 것들은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간섭계로 사용이 되는 이런 것들, 또 마젠더 방식의 간섭계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심필름 옵틱스라고 해서 얇은 방막이 코팅되어 있는 그 필름에 빛이 입사가 됐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일레이 스캐터링, 레일레이 산란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기술 중에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 건지, 또 그 응용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페브리페롯 인터페로미터인데요. 우리 앞에서 그 앞 시간에 회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회절 격자, 회절 격자와 거의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절 격자에서는 우리가 회절을 시키는 어떤 그런 그 소자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페브리페롯을 통해서 페브리페롯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간섭에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두 개 미러, 초록색으로 생긴 것이 두 개의 미러가 되어 있고, 이 미러가 거리가 L만큼 거리가 간격이 있는 이런 형태의 소자를 페브리페롯 에탈론이라고 부릅니다. 페브리페롯 에탈론. 빛이 그 K0의 전파 상수를 가지고 임의 각도로 이 페브리페롯 에탈론을 들어왔을 때, 이게 투과된 후에 일부가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유전체 거울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방막 코팅을 통해서 일부는 투과시키고 일부는 반사시키는, 그래서 특정한 파장을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그런 미러. 그래서 일부가 이제 투과되고, 그 중에서 이 반대쪽 미러에서 다시 투과가 있고 반사가 있고, 다시 투과가 있고 또 재반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투과된 빛, 이 에탈론을 통해서 투과된 빛이 A, B, C 이렇게 세 가지, 뭐 이거보다 더 있겠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앞에서 회절 격자에서 살펴봤듯이 이 에탈론을 지나기 전 그리고 지난 후에 이 두 개의 빛 A와 B 또는 B와 C 사이에 그 위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상의 차이. 그 위상의 차이가 2파이의 정수배만큼 났을 때는 이 A, B, C 이상의 반사된 빛들은 모두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위상이 같은 빛이 되는 거죠. 그 반대로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은 다 상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가 페브리페롯 인터페로미터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이 브로드한 이 빔 자체가 이 에탈론을 덮을 만큼 브로드하게 들어오고, 그런데 모노크로매틱이니까 단파장의 빛이 들어오는 거죠. 단파장의 빛이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온 빛은 여기서 이제 경로 멀티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투과가 되고요. 투과된 빛은 렌즈를 통해서 스크린상의 한 점에 모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과된 빛이 만약에 같은 인페이즈, 같은 페이즈를 가진다고 하면 P 지점은 밝은 무늬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형성된 무늬를 봤더니, 에탈론을 지난 빛에 형성된 무늬를 봤더니 스크린상에 보니까 이런 링 모양의 간섭 패턴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링을 bright rings라고 부릅니다. bright rings. 이 밝은 링들이 고리 모양의
간섭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의 이런 간섭을 일으키는 조건을 봤더니 우리가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위상 차이를 가지고 이것들을 구해낼 수 있는데 EN, L, 코사인 세타. 자, N은 굴절률이 되는 거죠. 여기 에탈론 안의 굴절률. L은 에탈론의 두 미러 간의 간격. 세타는 이 에탈론에서 여기 수직한 방향에 대해서 이게 각도, 이 K 전파되는 각도를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람다는 파장이 되는 거죠. 파장에 따라서 이 세타 값이 다 달라지는 거죠. 파장에 따라 세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또 파장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있는 이것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 책을 참조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위상 위상 차이를 가지고 AB의 위상 차이를 가지고 이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상 차이를 구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K 코사인 세타 EL 이게 이제 A와 B의 위상 차가 되겠습니다. 여기 A와 B의 위상 차이를 봤더니 이만큼이 생긴 거예요. K 코사인 세타 EL 이것이 2파이의 M의 정수 2파이 M 정수배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이건 이제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거죠. 위상이 같은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K는 이제 전파 상수가 되고 K가 람다 제로분의 2파이 n이 되는 거죠. 2파이 n. 여기가 이제 여기 보통 에탈론 안에가 이제 유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n이 굴절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주면 람다를 넣어주면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식에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알파에 이게 입사된 각이 알파인데 알파로 입사가 됐을 때 여기가 n0 여기 n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 굴절이 되는데 이 굴절된 각이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우식은 이 세타 여기 있는 세타 안에서의 굴절된 각이죠. 그래서 실제 에탈론에서 바깥에서 입사된 입사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타 대신에 알파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각을 이제 그걸 이제 바꿔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넬 법칙을 사용해서 이제 바꿔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줬더니 이렇게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식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L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n 제로의 제곱 사인 제곱 알파는 m의 2분의 람다 제로의 알파. 이 람다 제로는 이게 여기서의 람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n을 고려했을 때는 안에서의 람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처음 넣어주는 람다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람다 제로를 아는 거죠. 람다 제로. 그래서 이 람다 제로로 임의의 앵글로 넣어줬을 때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만약에 알파가 제로다. 그것은 이제 노멀 임피던스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되니까 L, N은 M, E, 람다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노멀 인스턴스로 들어오면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n과 n, l과 n은 m, e, 람다 제로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n과 l, 여기서 보시면 이 식에서 n 제곱을 바깥으로 빼주면 n분의 바깥으로 빼주면 nl이 되는 거죠. nl이 되고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n0 제곱이 되고 사인 알파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ln을 이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값을 넣어주면 여기에 m 2분의 람다 제로, 그러면 m은 같으니까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람다 제로의 알파는 람다 제로의 1 마이너스 n0 오버 n 제곱 사인 알파 제곱의 루트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 람다 제로는 알파가 제로일 때, 여기가 0일 때의 람다 값이 되겠습니다. 람다 값. 여기서는 알파가 임의의 각으로 존재할 때 파장이 되는 거죠. 이게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이 되겠습니다.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m 값일 때 각에 따라서 다른 파장에 대해서 간섭을 일으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노멀 인시던스로 들어왔을 때 m차의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이고, 여기는 알파로 각이 들어왔을 때 동일한 m차에서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b가 되는 거죠. 이런 b로 이제 알파에 의해서 그 b가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페르페롯 인터페로미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노크로매틱 웨이브, 단파장의 파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빛의 파장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간섭 무늬의 링의 앞에서 여기 있는 간섭 무늬의 링과 링 간의 간격이 람다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측정을 해서 정확한 람다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이 이 페브르페롯 인터페로미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어떤 파장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n과 l이 달라지면 마찬가지로 이 간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n과 l, 그래서 내부의 어떤 굴절률이라든지 이런 간격을, 에탈론의 간격을 달리해서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하젠더 인터페로미터인데요. 마하젠더 인터페로미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패스를 만들어주고 다시 다른 패스로 진행한 빛을 다시 합쳐주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 빔 스플리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들어온 빔 중에서 절반은 투과를 시키고 절반은 반사를 시키는 거죠. 반사를 시키고 투과된 빛이 가서 미러를 통과시켜서 미러에 의해서 반사돼서 다시 빔 스플리트를 만나고, 이 중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온 빛은 45도로 다시 이제 90도로 이렇게 꺾여서 디텍터로 들어오고요.
여기서 꺾여서 갔던 빛은 미러에서 다시 경로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들어온 빛은 투과가 돼서 디텍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디텍트에서 이제 두 개의 파란색과 빨간색 빛, 두 개 서로 다른 경로의 빛이 들어와서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간섭을 일으키는 그 위상은 그 위상 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일단은 두 개의 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상은 일단 K0, O, A, C 이렇게 됩니다. K0, O, A, C.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샘플이 놓여 있다. 굴절률이 N이고 그 거리가 D인, 그럼 이걸 이제 옵티컬 패스라 그러는데, 여기 있는 그 굴절률과 D를 곱해준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그 광학적 길이가 됩니다. 그걸 고려했을 때 위상은 KD가 되겠습니다. KD. K0는 공기 중에서의 전파상수, K는 매질 안에서의 전파상수로 보면 되고, 그래서 KD만큼, 그만큼이 지금 파란색, 지금 이만큼이 파란색에 의한 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것이 빨간색 빛의 위상입니다. 그래서 제로, B, C 이렇게 온 거죠. 두 개의 경로 위상의 차이가 결국 위상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다른 곳에서의 어떤 경로 변화는 없고, 단지 이 샘플의 경로 또는 굴절률 또는 길이 변화만 발생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여기 이 식과 뒤에 있는 이 식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K와 D가 바뀌었을 때 위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델타 파이라고 보면 델타 KD. 그래서 K를 넣어주면 람다 분의 2파이 델타 ND가 되는 거죠. 우리가 파장이 일정하다고 봤을 때, 파장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굴절률이 바뀌거나 또는 거리가 바뀌었을 때 델타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파장도 바뀔 수 있어요. 파장도.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본다 그러면 이 경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이게 2파이 자, 2파이 델타 파이 델타가 어디 있죠? 델타, 네, 파이 델타. 자, 여기 이제 분모로 해서 여기 ND, 그리고 여기가 람다가 여기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장도 바뀔 수 있어요. 들어오는 입사되는 빛의 파장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이 위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바뀌면 위상이 바뀌고 N이 바뀌거나 D가 바뀌거나 이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파장은 바뀌지 않고 샘플만 특성이 바뀐다라고 가정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간섭기 안에 특정한 샘플의 온도가 바뀐다. 주변 온도가 바뀌었을 때 이 샘플의 굴절률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 샘플의 길이가 늘어나서 위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것은 간섭되는 위상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섭 무늬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이 굴절률과 D를
얻어낼 수가 있는,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씬필름 옵틱스로 이제 넘어가서요. 기본적으로 이 씬필름 옵틱스는 이런 기판,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요. 이 서브스트레이트에 굴절률 N3,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방막층을 만들 때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그 위에다가 얇은 코팅을 합니다. 광학적인 코팅을 하는데 아주 그 평평한 그 플래트니스가 아주 좋은 그런 코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광학 디바이스, 뭐 미러를 만든다든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것이 있는데, 씬필름 옵틱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얇은 층 하나가 존재했을 때 이 반사 또는 투과에 대한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가 여기가 첫 번째 굴절류 N,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공기 중이라 볼 수 있고요. 공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씬필름이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 속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N1이 물의 굴절이 될 수도 있고 또 에탄올의 굴절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씬필름의 굴절률이 N2, 그 다음에 그 기판의 굴절률이 N3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A0인 전기장이 이 N1 리전, 공기 중에서, 우리 공기 중으로 가정합시다. 공기 중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일부가 굴절이 돼서 들어가고 반사가 되겠죠. 이 반사된 빛은 A1,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빛은 다시 N1과 N2의 경계에서 투과 또는 반사예요. 투과된 빛은 C1, 반사된 빛을 B2라고 보면 B2가 다시 N1과 N2 경계면에서 투과하고 반사가 일어나죠. 투과된 빛이 A2, 다시 반사된 빛은 B3, 이것이 다시 N1, N2, N3에서 투과되면 C2, 이것이 반복하면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은 A3가 나오게 되고 또 투과된 것은 C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되면서 일부가 투과, 반사, 투과, 반사, 투과, 반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 빛은 그러면 여기서 반사된 빛들 또는 여기서 투과된 빛들은 서로 그 A1, A2, A3가 하나의 일렉트릭 필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일렉트릭 필드가 합쳐져서 이것이 중첩되거나 또는 소멸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살펴볼 것은 이제 투과율, 우리가 그 투과 계수 또는 반사 계수를 먼저 좀 다뤄야 되는데, 여기 N1과 N2에서의 투과 계수, 그래서 이것을 T1, T1은 T1, 2를 갖다 이제 T1에서 T2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N1 플러스 N2 분의 2N이 되고요. 그 다음에 T'은 T2에서 T1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 것은 동일하게 N1 플러스 N2, 여기가 이제 N2가 되겠죠. 여기는 N1이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 N1에서 N2로 간 거, N2에서 N1으로 간 것을 T1 또는 T1 프라임 이렇게 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1-T1, T1 프라임은 R1 스퀘어 같다. 이런 식이 있고요. 그 다음 반사 계수로 보면 R1은 N1에서 N2로 온 거, N1에서 N2로 온 것은 N1 플러스 N2, N1 마이너스 N2. 이것은 N2에서 N으로 온 거에 그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R N1, N2에서 N1으로 온 투과된 그 입사돼서 반사된 반사 계수가 마이너스 R2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R1, R2와 T2를 위에서와 동일하게 이렇게
반사 계수, 투과 계수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T1과 R1, 그 다음에 T2와 R2로 할 테니까 여기에 있는 그 계수식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노멀로 이렇게 들어왔다. 우리가 각을 가지 않고 노멀 인스턴트 됐다 했을 때 위상은 여기서 그 노멀로 와서 한번 왔다가 돌아가는 빛의 위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 파이 람다의 n 스퀘어의 d 대 2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d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2배의 d가 되는 위상 차이를 발생한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반사가 여기서 반사된 경우가 A1,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심필름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전체가 반사되는 게 A1, A2, A3죠. 그래서 이 반사되는 전기장을 다 더해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계속적인 반사가 일어났을 때 이 반사되는 비트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더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A1은 어떻게 되냐? A1은 들어왔다가 그냥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2와 N1 사이의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나니까 R1, A0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자, 표현이 애매하게 됐는데 삽입을 여기서 이제 A1은 이렇게 쓸게요. A1은 A0 곱하기 R1이 되겠습니다. R1. 그래서 들어오는 A0에서 R1을 곱해준 거죠. R1을 곱해준 거. 그래서 A1은 A0 R1. 그래서 A0가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모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에 다 곱해져야 되는 건데. 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투과된 빛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N1에서 N2로 투과된 거니까 여기가 T1이 붙어요. T1이 한번 투과된 거.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적어볼까요? 자, 만약에 A2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A0에서 자, T1, 투과가 되겠죠. T1, 투과가 되고 여기서는 반사가 일어납니다. 반사. 그래서 N2에서 N3로 반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서는 곱하기 R2가 되는 거죠. R2. 여기서 R2에서 반사가 일어나고 여기 온 빛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다시 투과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투과는 T1이 아니고 T1 프라임이 돼요. 여기서 투과는 T1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T1 프라임. 자,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부터 왔다가 돌아가죠. 왔다가 돌아가는 경로의 차는 얼마만큼이랄까? 아까 우리 그 페이저에서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페이스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경로의 페이스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 앞에 이 부분은 투과되는 전기장의 세기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위상이 결정이 되는 거죠. 위상이 한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기고요. 자, 그리고 A3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A2가 되고
그럼 A3는 어떻게 되냐? A3, A2. 자, 여기서 다시 A2에서 반사돼서 들어가죠. 반사돼서 2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2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반사가 됩니다. 자, 반사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반사되게 되면 N2에서 N1으로 반사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R2가 돼요. 마이너스 R2. 자, 여기서 마이너스 R2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R2죠. 그죠? 마이너스 R2. 네, 마이너스 R2가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R1이 되네.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1이죠.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간 빛이 다시 여기서 반사 또 일어나죠. 여기서는 N2에서 N3로 하니까 다시 얼마만큼 R2만큼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2가 일어나기 때문에 T1 프라임을 곱해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위상의 차이가 2배만큼 나기 때문에 여기에 2가 생기는, 왔다 갔다 2번 했기 때문에 2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전기장을 구하다 보면 같은 A0가 같이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0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식이 전개가 되고요. 식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 식을 또 이제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해볼까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T1 프라임, 그 다음에 R2, 그 다음에 5, exponential 마이너스 J 파이, 여기가 동일하게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남는 게 뭐죠? 여기에서 남는 것은 여기서 남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같은 것만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남는 거 R1, R2 스퀘어, R2에 여기 R2가 하나 있으니까 얘도 하나 빠지니까 요만큼이 남죠. 예. 여기는 요만큼이 남아요. 자, 여기는 요거는 같고, 그 다음에 T1, R1, 그렇죠? R1 제곱이 남겠네요. 여기는 R2 하나 빠지니까 R2의 R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는 또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제가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지금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등비급수가 됩니다. 등비급수가 돼서 이 등비급수를
등비수열을 이제 풀이를 해주면 그 반사계수가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1 플러스 R1, R2, exponential 마이너스 J 파이, R1 플러스 R2, exponential 마이너스 J 파이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투과율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신필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사계수, 이 신필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투과계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각각의 경계면에서의 이제 투과계수와 그 다음에 그 신필름의 두께, 또 위상 정보를 가지고 신필름 자체의 투과율, 반사율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가 만약에 그 두 개의 반사율이 같다고 하면 R1과 R2가 이제 같다고 하면 자, 이거가 이제 같고요. 이것이 같고 그 다음에 그 N2의 굴절율이 만약에 N1 곱하기 N3의 2분의 1이다. 그리고 R1 equal R2다. 했을 때 R이 어떻게 되냐면 0이 됩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가 살펴볼까요? 상이 네네네. 이 경우가 죄송합니다. 이 경우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파이가 마이너스 1인 경우예요.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값이 되고요. R1, R2가 같고 그렇게 되면 이 그 위상 차이가 m 파이가 되는 거죠. m 파이가 돼서 m 파이가 된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는 굴절률 n2는 n1 곱하기 n3의 루트가 되고 그 심플림의 두께가 4n2분의 m 파이가 되는 이 경우에 대해서 이 r이 제로가 됩니다. 이게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무반사 코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d와 굴절률을 결정했을 때 무반사 코팅이 되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반사 계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투과를 그 최대로 만들어주는 조건도 같겠죠. 그래서 투과율을 이제 여기가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이게 m파이가 되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d 굴절률이 4n2분의 m파이 m 람다와 같은 두께로 했을 때 투과율이 반사율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투과율이 가장 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 계수가 맥시멈이 되는 거와 또 반사 계수가 미니멈이 되는 거와 반사 계수가 이제 맥시멈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위상에 따라서 각각의 여기 위상에 따라서
어느 경우는 맥시멈, 어느 경우는 미니멈이 되는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필럼 코팅을 통해서 그 리플렉턴스가 미니멈이면 트랜스미턴스가 맥시멈이 되고, 반대로 그 리플렉턴스가 맥시멈이 되면 트랜스미턴스 투과율이 미니멈이 되는 이런 커브를 갖는 반사율과 투과율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그래프의 차이점은 굴절률이, 여기서는 지금 앞에 있는 A 그래프는 N3가 N2보다 크고 N2는 N1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근데 여기 이 경우는 반대로 N2가 N3보다 크고 N3가 N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게 뒤집어진 거죠. T와 T가 R이 뒤집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요런 이제 글래스 플레이트 위에 이런 재료를 심필럼을 만들었을 때 파장에 대해서 이 투과되는, 이거는 이제 투과되는 것을 보면 이런 식의 투과됩니다. 서브스트레이트에서 투과되는 것은 평평하게 모든 파장에 투과되는데, 심필럼을 뒀을 때는 이런 식의 맥시멈과 미니멈이 존재하는 이런 식의 파장에 대해서 투과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심필럼에 의해서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예제인데요. 그 미니멈 투과율과 또 그 반사율을 계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식에 바로 넣어주면 어렵지 않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은 주로 심필름, 아주 얇은 막인 경우 그 박에 코헤런스 랭스, 사용되는 레이저 광원의 코헤런스 랭스가 그 막보다 긴 경우, 그래서 이 반사된 빛이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위상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충분히 두꺼운, 그래서 우리가 광원의 코히어런스 랭스보다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거리보다 더 두꺼운 어떤 플레이트가 있다. 또 뭐 유리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빛이 들어오면 뭘 고려를 안 해줘도 되냐면 위상에 대한 고려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상은 다 페이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는, 단순히 투과율과 반사율만 가지게 되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빛이 이 N2에 의해서 이 반사가 일어나고 투과가 일어나고 반사가 일어나고 투과율, 그래서 반사율과 투과율을 가지고, 그래서 빛의 세기를만 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구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플레이트를 지난 후에 투과율은 이렇게 나옵니다. 투과율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R이 우리가 반사율, 여기 경계면에서의 반사율이 있죠. 그래서 그 값을 넣어줬을 때 플레이트에서의 그 투과율을 N1 제곱 플러스 N2 제곱분의 4N1 N2로 구할 수 있고요. 이 플레이트의 투과율, 전체 투과율을 여기 경계면에서의 투과율이 아니라 이 결과적으로 이 여러 번 반복된 후의 투과율은 N1 제곱 플러스 N2 제곱분의 N1 마이너스 N2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꺼운 플레이트에서의 전체 투과율과 반사율을
그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구할 수가 있다.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레일레이 스케이팅인데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갈게요. 자, 이 스케이팅은 어떤 그 파티클, 자그마한 어떤 입자들이 있을 때 들어오는 빛이 그 입자들에 있는 전자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된 전자가 새로운 전기장을 만들어서 방사하는 그런 것이 스캐터링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렐레이 스캐터링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파장이 입자의 크기, 이 산란시키는 입자의 크기가 입사되는 파장보다 보통 10분의 1 정도 작은 크기의 입자들이 있을 경우는 이제 렐레이 스캐터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빛은 이 전자를 진동시키면서 이렇게 새로운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장은 사방으로 이렇게 빛이 퍼져가 나가는데 이거에 방사되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게 땅콩 모양의 방사각을 이렇게 가집니다. 방사되는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모양을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사되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점점점 약화되겠죠. 그래서 센터에서 제일 강하고 가면 갈수록 약화되는 그런 산란 광의 또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산란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리라든지 또는 어떤 기체가 들어있는 어떤 글래스 안에 빛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각의 입자들에 의해서 흡수되고 다시 재방사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들어온 빛의 인텐시티는 이런 산란광에 의해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 방향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산란광에 의해서 감소가 되고 그렇게 감소되는 Z 방향으로 감소가 되게 하는 이 산란광의 개수가 알파 R이 되겠습니다. 알파 R. 그래서 이게 커지면 산란광을 많이 시키는 경우는 알파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더 빨리 빛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알파 R이 결과적으로 이제 렐레이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이 알파 R이 뭐에 비례를 하면 람다 4승분의 1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파장의 4승에 비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파장일수록 더 많은 산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렐레이가 증명을 했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산란이 더 많이 일어난다. 파장이 짧을수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면 람다의 4승에 반비례하는 결과적으로 람다 4승분의 1에 비례하는 그래서 람다 4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사실 이 시간 다 다룰 수 없고요. 자, 개념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판에다가 다층으로 굴절기 높고 낮고를 반복적으로 다층 구조의 이런 다이렉틱 미러 또는 브레그 리플렉터를 만들었을 때 이런 것 같은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반사율이 특정한 파장에서는 반사가 일어나고 나머지에서는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투과가 제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사율이 100%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투과율은 0%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반사만 일어나고 투과가 되지 않는 거죠. 투과가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어떤 주기적으로 굴절이 높고
주기적인 어떤 굴절 변화를 가진 어떤 구조에서는 일정하게 투과가 되거나 또는 100% 반사가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이제 스탑밴드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이런 것이 지금은 이제 1차원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2차원 또 3차원으로도 이런 주기적인 변화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차원적인 주기 변화죠. 일단 굴절이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를 반복한다. 2차원적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또 이쪽 방향으로도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2차원, 또 3차원으로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또 이쪽으로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큐빅 모양으로도 이런 주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게 돼요. 서로 다른 3차원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을 이렇게 2차원 또는 3차원을 가진 것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부릅니다. 포토닉 크리스탈.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자연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 특정한 빛을 반사시키고 나머지는 투과를 안 시킨다, 또는 투과를 시키고 반사를 안 시킨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나비가 있어요. 나비가 있는데 여러분 나비를 보시면 다양한 색깔의 날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확대해 보면 이렇게 컬러풀한 그 나비의 날개를 볼 수 있는데 이걸 더 자세하게 확대를 해보면 이게 어떤 그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기적인 격자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 무늬를 통해서 빛이 반사가 돼서 특정한 파장을 반사시키고 나머지는 반사를 시키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격자 구조를 가진 날개 모양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또 이런 모양의 격자 구조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격자 구조가 어떤 파장을 선택적으로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이런 포토닉 크리스탈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이런 격자를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포토닉 크리스탈 격자를 층층이 쌓아서 격자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빛을 입사했을 때 특정한 파장을 선택적으로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격자 구조를 만들었다 했을 때 파장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의 것은 반사를 시키고 나머지는 투과가 안 되게 하는 거죠. 투과. 그래서 여기 이쪽 파장에 넣어주면 반사는 일으키는데 투과가 되지 않습니다. 투과.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런 파장, 예를 들어 1550이다. 그러면 그 파장에 대해서는 반사는 일으키지만 투과가 되지 않는, 이쪽은 투과가 되지 않는 이런 것이 포토닉 크리스탈이 되겠고요. 그 예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격자 구조가 있습니다. 격자 구조가 있어서 이 격자 방향으로는 빛이 진행하지 않고 격자가 없는 부분으로만 빛이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것을 라인 디펙트라고 그러는데 이 방향으로 이제 격자가 없다. 그럼 빛을 넣어주면 이 방향 그대로 진행합니다. 옆으로 진행하지 않고 옆으로는 반사만 일어나죠. 이 격자 구조에 대해서 반사만 일어나니까 이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고요. 또 포인트 디펙트라고 해서 격자가 있는데 하나만 빠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빛이 이 안에서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반사, 여기서도 반사, 사방으로 다 반사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포인트 디펙트에서 빛을 이렇게 잡아놓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격자에서 내가 빛을 보내고자 하는 부분으로만 격자를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한쪽 방에서 입사했을 때 이 각각의 격자에서 반사가 일어나고 격자가 없는 부분에서는 투과가 되기 때문에 가다가 격자가 만나면 또 반사,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빛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구조의 포토닉 크리스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토닉 크리스탈의 어떤 특정한 파장을 반사시키는 스탑밴드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므로 해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구조의 웨이브 가이드를 만들어내고 또 다양한 응용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